다양한 방식의 지식이 쏟아지는 시대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가 공유되고 지식이 재구성되는 세상이다. 이제는 종이로 된 신문보다 포털 사이트의 기사를 선택하고 클릭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수십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유명인의 영향력은 웬만한 중소 언론 매체의 영향력을 능가한다. 지식 편집의 수단을 쥐고 있는 자에게 권력이 쏠리는 시대가 된 것이다. 요즘 핫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대도서관도 이런 시대의 흐름을 잘 타고 있는 사람 중 하나다. 지식의 이동, 권력의 이동을 잘 활용한 수혜자다. 그도 한때는 촬영 편집의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한 고졸자 백수에 불과했다. 이제 정보가 부족한 세상이 아니다. 정보는 넘쳐난다. 정보와 정보를 엮어 어떠한 지식을 편집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 세상이다. 예전에는 많이 그리고 정확히 아는 사람이 지식인이었다. 이제 지식인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지식인은 정보와 정보의 관계를 잘 엮어낸 사람이다. 천재는 정보와 정보의 관계를 남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엮어내는 사람이다. 우리가 인터넷 주소로 매번 쳐 넣어야 하는 www의 의미야말로 변화하는 지식의 권력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월드 와이드 웹이란 단어 뜻 그대로 세상의 모든 지식이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는 뜻이다. 그 그물망에는 계층적으로 체계화되어 있거나 조직화되어 있는 지식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몇 개의 지식이 경쟁할 경우 그물의 마디를 보다 강하게 누르는 쪽으로 권력이 몰리게 되어 있다. 그곳을 중심으로 모든 지식들은 다 편집되며 하나의 지식 시스템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편집된 지식은 수시로 그리고 아주 빨리 바뀐다. 지식 권력은 이제 더 이상 대학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네트워크 지식의 반대편에는 위계가 분명한 계층적 지식이 존재한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지식체계다. 대학은 계층적 지식의 생산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대학의 지식 권력은 각 전공의 커리큘럼, 논문, 학위, 학회와 같은 제도를 통해 유지된다. 대학의 지식 권력은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2000년대 초반 네이처와 사이언스의 논문을 실어 화제가 된 사람이 있었다. 황우석 교수였다. 세계 최고의 두 잡지에 논문을 실은 후 황우석 교수는 국가적 영웅이 되었다. 국가적으로 보호받던 지적 재산인 그가 발표한 논문들이 허위라는 것이었다. 다들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황우석 교수는 결국 자신의 논문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게 된다. 한국 최고의 대학 교수들이 공동 저자로 집단 등장하고 세계적인 잡지의 전문 심사위원들이 검증하고 인정한 논문을 허위로 밝혀낸 곳은 다름 아닌 인터넷의 침해 공간이었다. 한국 사회의 충격은 엄청났다. 연일 뉴스에 보도될 만큼. 이 사건의 본질은 지식 권력이 이제 더 이상 대학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여태까지의 지식은 대학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지식은 대학이 정한 절차에 따라 논문이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교수는 지식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권위를 부여하는 지적 권력 시스템의 최정점이었다. 그러나 지식 편집의 독점권을 가진 대학의 붕괴가 황우석 사건의 본질이라는 이야기다. 대학 지식 권력의 독점 붕괴에 대한 징후는 또 있었다. 미네르바 사건이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한국에도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경고의 글이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에 나돌기 시작했다. 교수를 비롯한 경제 전문가들은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보다 미네르바의 예언을 더 믿기 시작했다.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기고한 100여 편의 글들은 한국의 환율 변동, 주가지수의 변화에 대해 기막힌 예언을 내놓았다. 희한하게도 그의 글들은 실제 상황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다.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될 때마다 사람들은 열광했다. 다들 미네르바의 정체를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학 교수나 유명 경제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추측했다. 남의 칭찬에 참으로 인색한 대학 교수들조차 그야말로 최고의 경제 전문가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네르바의 주장에 대한 사회적 반향이 심상치 않자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서 반론을 제기했다. 정체를 밝히지 않고 지식 권력의 공식 체계를 계속 모욕하던 미네르바를 국가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허위사실 유포라는 아주 황당한 제명으로 미네르바를 잡아들였다.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네르바의 정체는 대단한 경제 전문가가 아니었다. 교수도 아니었다. 전문대 출신의 무직자였다. 충격의 핵심은 그가 어떻게 그토록 정확하게 경제 변동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가 아니었다. 그가 전문대 졸업자라는 사실이었다. 고작 전문대 출신이 그렇게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다. 정작 미네르바 자신은 인터넷의 잡다한 지식을 짜집기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건 단순한 짜집기가 아니었다. 실제 경제 현실에 적용하여 검증된 아주 정당한 지식 편집이었다. 그 어떤 경제 전문가보다도 훌륭한 지식 편집이었다. 대학에서 인정하는 논문과 학위 시스템에서만 가능했던 지식 편집이 이제는 인터넷상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에 기존의 지식 권력자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 지식 편집의 권력이 바뀌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배워야 하는 대학 강의의 대부분은 이제 아주 간단한 인터넷 검색으로 얼마든지 보고 들을 수 있다. 대학의 지식 권력이 아직까지 유지되는 이유는 오로지 학위 때문이다. 이 쓰라린 현실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대학 붕괴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을 준비할 수 있다. 지식 편집의 독점적 권한이 더 이상 대학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이제 전혀 다른 방식의 새로운 지식 구성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